자, 두 번째 이슈로요. NH농협금융지주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예. 지난해 1월에 취임을 했었는데 예. 손병원 회장이 올해 12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. 완료됩니다. 예, 예. 근데 재선을 좀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. 사실 뭐 내심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. 예. 왜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취임 첫 해에 그 NH농협금융주주가 2조 원대의 순이익을 냈습니다. 사상 처음입니다.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1조 3천억 대입니다. 실적은 굉장히 좋고 지금 이상희 농협중앙회장에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. 변수는 정치권입니다. 정치권의 변수가 예. 있다고요? 왜냐 사실 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듯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 조합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. 예. 법인이죠. 하나의 단체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협의 어떤 조합의 어떤 결성이라든지 해산에 결정적인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정부입니다. 뭐 예. 농림부라든지 기획재정부. 정부의 그리고 입김이 들어가는군요. 그렇죠. 예. 사실 뭐 농협중앙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뽑습니다. 예. 하지만 이쪽 뭐 금융지주 쪽은 임명직입니다. 정부 쪽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낼 수도 있죠. 예.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이쪽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임명직이 한 수천 개 정도 됩니다. 3천 개, 예. 4천 개 정도 됩니다. 이게 일종의 여권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. 분명히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코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있는데 이번 그 NH농협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 인사가 예. 특히 뭐 옛날에 보면 모피아 있지 않습니까? 재무부 출신들,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예. 자, 지난 7일에 국정감사장에도 출석을 했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손병원 회장이 예.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여야 의원들이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. 어떤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특히 있을까요? 보면 대장동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예. 대장동 농협 내에 어떤 그 NH농협이라든지 농협 생명이 이쪽 대장동 쪽에 5천억 정도를 대출을 했었습니다. 예. 전체 금액의 한 40% 정도 되는데 사실 이때 손 회장 임기 때가 아닙니다. 예. 손 회장 같은 그 전에 다른 쪽에 너무 중앙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요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라든지 쪽에서 보면 사실 대장동 이슈가 일종의 블랙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예. 대장동 이슈가 더 커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손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직간접적인 어떤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연임이 조금 이렇게 좀 뭐 멀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결국은 관건은 정치권의 어떤 그런 영향 예. 그리고 어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의중이 어떠냐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 부분은 사실 뭐 명확하게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예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문제 말고도 사실 NH에서 고액의 횡령 배임 사건도 좀 발생을 했었어. 이 맞습니다. 부분도 좀 지적이 됐었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결국은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손 회장의 어떤 그 경영 책임이죠. 최고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혜택했다는 거죠. 예. 이런 부분도 사실 이번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. 예. 뭐 사실 뭐 굉장히 실적도 좋고 그러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이라든지 나무랄 때를 저기 찾아볼 정도 많지 않습니까? 예. 이러한 부분도 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좀 뭐 판단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손병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뭐 샐러리맨의 신화라고까지 예. 불리는데 이후에 뭐 연임을 노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